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힘든 시간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처음부터 조국 장관 이슈로 시작을 합니다. 4위 여파리 윤석열과 조국의 전면전. 이 검찰의 윤석열 총장으로서는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하고도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타격이 꽤 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조국 장관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문재인 정권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이슈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요즘 검찰이 정말 조국 장관 수사의 총력전이라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링거를 맞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마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어려운 시기, 또 힘든 시기를 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산관을 수사를 해야 되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뭐 피해 사실 공표라든지 굉장히 그 공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도 검사들에게 일체의 어떤 오해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본인도 사실은 거의 검찰청 내에서 식사를 하고, 아마 최근에는 또 건강이 감기 기운이 많아서 이 링거까지 맞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윤 총장에게는 지금 검찰의 운명이 걸려있는 수사, 또 국민들도 사실은 서초동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상당히 무거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외부 약속도 뭐 거의 다 취소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서요. 사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내에서도 달변가로 통합니다. 말을 잘하다 보니까 주변에 늘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꼭 이때처럼 말입니다. 저 때는 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조수진 부장 화면 저하고 같이 보시면 윤석열 총장의 두 번째 지시라고 해서 어제 대검 간부에서 엄중함을 유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8월 27일 날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이때 대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각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국 사건과 관련해 언행을 주의하라 이렇게 내렸고요.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뒤에는 대검의 간부회의에서 엄중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나갈 경우에도 이게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사안.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특히 이게 정치검찰이다.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통한 정치적 시비거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에게는 압수수색에 대한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변창훈 검사의 그 불행한 일은 제가 연수원 동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입니다. 저도 이 일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저도 알아 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 식구 감싸주기 하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제 물론 뭐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긴 했지만 정태현 변호사님, 네. 윤석열 총장에게는 압수수색 트라우마가 있을 법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윤석열 총장 사후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또 윤 총장이 시험이 늦게 됐으니까 동기 검사이긴 하지만 형처럼 땄을 거거든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변창흠 검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창흠 검사가 국정원 파견됐을 때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변창흠 검사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한 방으로 몰아넣고 바로 압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볼 때는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 검사가 나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사실을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다 고 굉장히 억울해하다가 드디어 영장실 심사를 앞두고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무리한 압수수색이 됐고 그 점에서 윤석열 총장도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국 장관은 강제 수사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어제 자택 압수수색이 있는 도중에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장관 사실 돌려 말했지만 결국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압수수색 트라우마든 뭐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뭐 강제 수사의 어려움이라도 윤석열 총장이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게 장현철 평론가님. 윤석열 총장이 지난주에 극비 보고를 받았답니다. 네, 지난 18일 수요일 오후 30분입니다. 지금 현장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특수 2부의 관계자가 대검 반부패부를 찾아서 보고를 합니다. 현장 수사관들이 대검의 지휘부에 보고를 한 셈인데 여기서 최초로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정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에게 바로 알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윤석열 총장은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사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이후에 추가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원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2차례에 걸쳐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각한 바 있는데 지난주 이후로는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결국에는 특수 2부에서 지난주 수요일 반부패부에 보고한 이 극비 내용에 뭔가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비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은 영장 발부를 기피하던 법원에서도 발부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과연 그 증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극비 보고 받았다는 것 정도의 파괴력은 바로 자택 압수수색까지 법원에서 영장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괴력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지금까지는 사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위주로 해서 수사를 해온 걸로 보이고 그 주변인. 그런데 자택은 물론 정경심 교수의 자택이기도 하지만 조국 장관의 자택이거든요. 따라서 조국 장관의 자택이라는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의 혐의점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쉽게 발부가 안 되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그 사건과의 관련성, 그다음에 압수수색의 필요성 이런 것이 소명이 돼야 발부가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의 집에 있는 무엇인가가 지금 피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소명이 됐고 그 점에 관해서 아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대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입 정황의 극비 보고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조수진 부장, 이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날짜는 안 나는데 18일에 지금 극비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어제 자택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 목금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놓고 타이밍을 본 겁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봐야 되죠. 자, 우선요. 예. 조금 전에 일로 한번 좀 돌아와 볼까요? 9월 18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서울지검 특수 2부 관계자가 대검찰청 관계자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죠. 이런 주요 사건 때는 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극히 이례적이거나 극비 보고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주요 사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전화 통화하고 보고합니다. 대면 예. 보고합니다. 그런데 9월 18일 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체포영장에서부터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했어요. 그게 확인된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찰이 정경심 씨의 코링크 직접 투자 시도 문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안이 9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19일 목요일 날 이거를 어디까지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정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인 20일경에 청구해서 발부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집행은 정무적 판단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바로 월요일, 그러니까 어제 대규모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 왜 어제인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을 한 이후라는 점이죠. 그 점에 좀 고려를 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 그리고 여야가 한데 묶인 수사 같은 경우에 여당이냐 야당이냐 누구를 소환할지 이런 것도 긴밀하게 수뇌부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바로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는 조국 기자간담회 3, 동양대 압수수색 논문 의혹 장영표 조사 예. 6, 조국 장관의 청문회 그리고 토요일 0시를 넘기자마자 정경심 기소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맞아요. 이때 이 주에 대통령이 바로 동남아 순방 중이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여기에 비춰볼 때 지금 어제인 월요일 날 조국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서 대규모로 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이번 주 검찰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돌아오기 전까지 또 뭔가의- 하나의 만약에 굵직한 이슈가 있다면 검찰이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까지 검찰이 알고 봤더니 자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2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모두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어제는 실행했고 그렇다면 앞서 여기서 얘기했던 극비보고 받은 게 얼마나 큰 건지도 조금 가늠을 해볼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 압수영장이 사실은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30군데 같은 경우는 뭐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죠. 근데 결국 이제 조 장관 집에 대해서는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그동안은 이 입증과 연관성 자체를 검찰이 그만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영장을 발부를 해줬고 또 이번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또 추가 영장을 몇 번 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법원에서 발부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실제로 지금 상황 보면 결국 이제 조 장관이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지난번 이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이제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압수를 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아마 포렌식 작업을 했을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이 상당히 유력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 이야기는 특히 이 하드디스크 교체가 이번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증거 은닉을 사실은 이제 거의 보여준 것이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해 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아마 법원의 판단을 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비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2번이나 기각됐던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발부를 해줬고 흐름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자, 조국 장관 오늘 침묵 속에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도 해명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검찰의 그 직접 수사를 받아보면 그 심정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관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겠습니다. 혹시 검찰로부터 아무런 그 보고를 혹시 받지 못하셨나요? 악의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민형사 이거 모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그렇습니까? 불편하시게 됐습니다. 어제 11시간 자택 압수수색 직후에 취재진이 조국 장관한테 갔어요. 근데 조국 장관은 이거에 대해 일체 답을 안 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정경도 국방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만 불편하게 죄송합니다라고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네. 이 조국 장관의 처신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선 어제 오후 6시 30분에 법무부 청사에서 걸어 나오는 조국 장관에게 취재진이 물었죠. 예. 지금 심경,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검찰의 강제 수사를 당하는 국민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국민을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지검 특수부 같은 특별수사부의 수사는 거악이라든지 공공의 적을 향하는 겁니다. 국민을 향하는 수사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국무위원에게 저 때문에 불편하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국민들에게 어떤 사죄의 뜻이라도 뭐 이렇게 좀 심력 끼쳐들어 송구하다는 뜻의 좀 중의적인 표현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 다른 국무위원이 조국 장관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참 요즘 불편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게 좀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오늘 뭐 취재진 앞에서 저런 얘기도 있었고 저 정태현 변호사님 저 이거 화면 보실게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런 정도의 결기를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임명 전에 청와대 들어갔다는 보도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기사 결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소연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패착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후 임명되면서 수사팀은 자리를 걸고 수사한다는 결기를 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사실 뭐 사람을 써보면 내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훨씬 더 신뢰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후보로 지명됐을 때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니까 당연히 그 점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이 가서 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이유가 없네 하고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소위 신정아 사건 스캔들이 터졌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변양균 정책실장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변 실장이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래서 노 대통령께서 믿고 그대로 추진을 했는데 결국 검찰 수사 결과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게 됐죠. 예. 그 변소가. 그래서 이 경우도 물론 뭐 우리가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조국 후보가 그 당시 후보가 대통령께서 읍소를 해서 임명이 됐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보면 또 노 대통령께서 저지른 어떻게 보면 실수를 우리 문 대통령 그 당시에 직접 대통령 비서실장 하셨으니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물론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만은 역사는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예, 그렇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참 공교롭게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 둘 다 공식 일정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요즘에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 다 구내식당에서 먹고 외부 약속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일 거의 한 달여 만에 인천에 갑니다. 네, 인천에서 열리는 마약류 퇴치 회의에 참석하는 건데 마약 수사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열변하는 회의로서요. 무려 30개국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실무진들에게 준비 철저히 하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천안지청에서 검사와의 대화 두 번째로 열게 됩니다. 제가 감히 추측해보건데 어느 쪽이 더 많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총장 쪽으로 더 많은 취재진이 몰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그러니까 천안 대신 인천으로 더 많이 간다는 말씀. 그렇죠. 관심의 폭이 아마 인천 쪽이 훨씬 클 텐데 그 자체가 이미 신임 법무부 장관의 어떤 개혁 동력, 업무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됐음을 증명하는 그런 한 장면이 내일 저는 펼쳐질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윤석열 총장도 인천에 등장해서 공식 행사와 무관한 다른 발언을 하지는 일절 않을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각각 추진하는 개혁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법무부발 검찰개혁의 동력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윤석열 총장도 개혁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게 또 검찰개혁 아닙니까? 예. 정치권에 눈치 보지 않고 핵심 권력을 조준하는 것도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보는데 그 수사개혁의 동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훨씬 더 뜨겁다는 것이 아마 내일의 두 행사에 대한 관심도 차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뭐 영종도, 인천에 있는 영종도에 호텔로 가는데 취재진 정말 많이 몰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조수인 부장. 네. 의정부지청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천안지청인데 또다시 갈 길을 가겠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 우선요. 지난주 화요일, 바로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검사와의 대화가 왜 부적절한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 검사는 피의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검사의 복무 윤리 규정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자꾸 그런데 검사의 윤리 규정을 어긋나게 지금 압박을 넣고 있어요. 저것도 잘못된 것이고 의정부 지검에 이어서 왜 천안지청이냐? 이것도 정말 조국 장관이 너무나 정략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정부 지검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검사가 있는 곳이고 천안지청 같은 경우에는 과로사로 순직한 검사가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왜? 검사의 복무 문제라든지 그리고 검사의 어떤 그 지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검찰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인사권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 의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권 행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조국 장관이 전국 검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제와 같이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일을 겪고도 전국 검사들에게 오늘 아침 일찍 편지를 보냈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데요. 예. 우선 내용이 평소 생각하는 검찰 제도 개선 방안이나 애로사항을 이메일로 편안하게 이야기해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인사권자에게 얘기할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피의자 장관이죠. 네, 이런 것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총장은 정말 한 달 가까이 만에 공식 행사 인천에 가고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는 조국 장관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